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은 반등에 성공을 하며 비트코인은 69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코인 시장의 핵심인 이더리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세력이 현재 어느 곳에 베팅을 하고 있고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펀딩 레이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리테일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도 1월달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던 시작점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트코인들이 뒤에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시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이제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펀딩 레이트가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월달 그러니까 시작이 될 때 점점 이 펀딩 레이트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초입 지점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한번 시작이 되면은 상승장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물천사 맵상으로 봤을 때 단기 움직임은 거의 정답지와 같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70K와 71K 사이에 강력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70K와 71K 사이에 있던 이 숏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68K 근처에 강한 롱 포지션이 새롭게 구축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비트코인 가격의 전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이 오더북상과 선물청산 맵상의 자료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70K부터 72K 라인에 아주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래들이 갈색고래와 보라고래가 올라가는 거에 동참을 하면서 뚫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뚫는지 보는 게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더북상 아까 말씀드린 바이낸스뿐만이 아니고 비트파이넥스에서도 새롭게 이 71.5K의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세력들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오비는 저스틴 선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이고, 이 후오비가 과거부터 봤을 때 아주 오랫동안 롱텀으로 보게 되면은 방향성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정말 안 오를 때도 후오비에서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 후오비가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급격하게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세력 간의 다툼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오더북상으로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세력들도 강력하게 돈을 써가지고 찍어 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 세력 간의 다툼이 치열한 그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리가 매집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 보시게 되면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이 선물의 펀딩 레이트를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평균 기준으로 30일 기준 평균으로 봤을 때 이 펀딩 레이트가 너무나 내려와 있는 상태다. 사람들이 차분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열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리얼라이스드 보탈리티라 그래서 변동성 지표, 제가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가 변동성이 매우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기에 볼륨량이 줄어들었을 때가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였었고, 실제로 반등을 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펀딩 레이트를 봤을 때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한 가지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쇼텀 홀더의 SOPR을 봤을 때 단기 홀더들의 SOPR은 아주 깨끗한 상태 1 근처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말은 쇼텀 홀더들이 보시게 되면 그 이전 조정장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프로핏을 전부 다 이 시장에 배출을 했기 때문에 매도에 관련되어 있는 압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그런 이 이야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세력과 아래로 내려오려는 세력이 다투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력들은 많은 돈을 써가면서 축적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세력들 간에 배팅 싸움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제 웨일의 거래 이제 지갑을 보게 되면은 밸런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제 위로 쏘고 있는 모습인데, 어찌되었든 세력들, 고래들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만 이 세력들 간에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은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헤지 펀드들이 아주 많은 숏 포지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보면은 이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라인이 너무나 중요한 라인이고, 2024년도 3월달 정도 같은 경우는 헤지 펀드가 이겼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이 내려왔고 조정이 왔었는데, 다시 뒤에 이제 차분해진 시장에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니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헤지 펀드들이 다시 숏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자리는 2024년도 3월달처럼 뜨거웠던 자리가 아니라 차분해진 상태에서 모멘텀들이, 그러니까 힘들이 있는, 이제 올리려고 하는 힘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이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핵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이더리움이 시장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B-4가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조만간 진짜 승인이 날 거다. S1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서류 검토가 끝나고 승인이 되면 거래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거에서 이더리움을 많이 모으고 있는 고래들이 모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차트를 봐도 계속해서 위로 쏠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위로 쏠려고 하는 움직임들 분명히 좋은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고래들은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알트코인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작용을 할 겁니다. 트럼프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계정에도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의 양이 4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더리움은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함정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S1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 텐데,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탁이었을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무려 40%가 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이런 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 GBTC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컸었는데, 그 뒤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쭉쭉쭉쭉 올라왔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시점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0%가 넘었었는데 0%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이더리움을 실제로 20%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기관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이더2를 많이 매집을 했고, 이 부분이 프리미엄이 0%로 올라갈 수 있게 매집 구간이었다.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실제로 거래가 되게 되면 이더리움 한정으로 이 부분 차익 거래가,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정말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코인 시장에 너무나 좋은 일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 맞고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거래가 됐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거래가 됐을 때처럼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건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단기적인 움직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실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되면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시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게 흘러가고 있죠. 조만간 우리는 돈이 푸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에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이제 약간의 고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
올라간다는 말은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말과 같은데,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은 변화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 이외에 알트코인들이 문제인데,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알트코인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윗부분을 봐야 된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을 했고,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정말 몇 없는 기회이기도 할 거고요. 이 기회를 어떻게 잡냐, 어떻게 준비하냐, 혹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잘 홀딩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너무나 극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그런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이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런 자산 시장, 디지털 에셋 시장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홍콩에서는 디지털 화폐로 모기지 가격을 측정하는 시험을 하고 있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들이 실물 경제에 점점점 더 다가지고 있고 RWA가 각광을 받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매핑이 되어가고 있고,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세상에 조금 더 한 발 앞서가지고 같이 이제 그 흐름의 변화를 맞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르헨티나가 엘살바도르 이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등극을 시키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커요. 아르헨티나 같이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더 못 사는 나라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거시적인 흐름, 큰 대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매몰이 되다 보면 이런 흐름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도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솔라나, 리플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 이외에는 ETF 관련돼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불필요합니다. 이거 시간 낭비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에너지 소비이기 때문에 JP모건에서도 이더리움까지는 ETF가 되는데 그 다음에 ETF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떻게 좋은 코인을 담고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익할지를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플 ETF나 솔라나 ETF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들을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 되기보다는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